코로나19의 진료에 여념이 없는 의료인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대구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시민들이, 의료진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직접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그 영상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확진 환자 115명이 입원해 있는 대구 의료원을 방문했고요. 네.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시설 장비가 필요하고 물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언제 동인할지 모릅니다. 얼마가 필요하냐고 묻지 마시고 무조건 주시면 아껴 쓰겠습니다. 대구의 일이 우리 모두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좀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제 의료진과의 만남에서 전국에서 지원회원, 자원회원 의료진들도 참석했고요. 네. 이렇게 파견 나오신 분들은 모두 몇 분이나 되나요? 저희 일사병원에서는 간호사 8분, 임상병에서 한 분. 대구의료원 쪽에 의료진은 한 12분 정도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많은 파견이지만 가서 이렇게 자원하신 거죠. 저는 그 점이 더 고맙습니다. 이어서 확진자가 많은 대구 남구를 찾았습니다. 네. 남구청장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고요. 꼭 필요한 지원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으로서 시공한 국민을 생각하면서 밤새 고민 끝에 몇 가지 제가 적어서 건의드리오니 대통령님께서 꼭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이 직접 밤새 썼다는 편지를 전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어요. 여기까지 볼까요? 네. 대구 남구 이런 데는 환자도 환자지만 경제 활동도 사실상 멈춰섰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감정에 복받쳐서 저런 것 같아요. 네. 얼마나 힘들면 저러겠습니까? 사실 외부 도움도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고요. 또 대통령이 직접 또 구청에 내려온다고 하는 일도 드문 네. 늘 일상적으로 있는 일도 아니라고 하고요. 조지구 구청장 얘기로는 또 전에 그 대통령 방문 전에 비서관이 미리 연락을 했길래 나름 격식 같은 거 차리려고 했었더니 그냥 현장 방역에 현장 네. 일에 집중해라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지역의 어려움이나 이런 사정을 대통령한테 직접 호소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이렇게 확 북받쳤던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대구 경제부시장의 비서가 확진을 받아서 그러면 비서가 만났던 대구시의 간부들이 문 대통령이 대구시청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다른 간부들이 감염됐으면 큰일 아닌가 했는데 자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 음성으로 나오고 있죠. 예. 정말 가슴 쓸어내리는 네. 일이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비서가 네. 부시장의 비서가 이분은 지금 비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경제부시장이겠죠. 문 대통령과 이분은 건너편에 앉아 있는 지금 화면 나오신 분은 경제부시장이고 두 분의 비서가 확진 판정을 받았네. 여직원분인데 이분이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게 어제 뒤늦게 알려져가지고 네. 그러면 이분과 당연히 부시장은 밀접 접촉자일 테니까 그러니까요. 이 부시장의 그 어디 동선 추적을 해야 될 거잖아요. 네. 그 중에 저런 그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석상에도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일단 비서가 근무했고 부시장이 왔다 갔다 했던 별관 두 동분. 신천지 보건팀장도 확진을 받았군요. 대구시 네네. 안에서. 네. 그래서 그 폐쇄가 된 상태에서 이제 대통령과 이 비서 등등이 이제 참여를 했었던 자리였고요. 저 자리에 근데 참석자들이 꽤 중역들이 많았습니다. 사회부총리, 네. 진영 장관, 박능우 장관, 권영진 대구시장. 만약에 이분들 자칫 또 안 좋은 네. 일이 있었으면은 이분들이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자가격리할 네.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으셨다는 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 이번 해프닝이잖아요. 네. 더 특히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있는 분들 더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네. 네. 그분들이 지금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혼자 몸이 아니십니다 지금. 권영진 시장이 어제도 신천지 분들을 향해서 검사에 응해달라, 예배 중단해달라 호소하던데 저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재명 지사 같은 분들은 폐쇄해버리잖아요.
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구도 그냥 폐쇄해 버리면. 아니 지금 이제 소독 방역 조치하고 네. 그 지금 모임 장소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제 명령 조치도 내렸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경찰 3,000명하고 공무원까지 다 동원해서 지금 환자 그동안에 드러나지 않았던 신도들을 찾는 작업도 계속 하고 있고 네. 모임을 하면 엄격하게 단속하겠다고 하는 방침도 밝혔는데 왜 이렇게 지금 이제 권영진 시장이 오늘도 이제 밝혔느냐 하면은요. 전체 대구 지역 환자의 84%가 신천지 관련자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환자가 499명인데 신천지와 무관한 사람이 33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신도라든가 관련자들을 빨리 찾아내서 자가격리를 하거나 아니면 치료에 들어가지 않으면 대구 지역이 지금 확산세를 잡을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예배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일단 당분간 하지 말아달라. 행정력까지 동원할 각오가 돼 있다. 동원할 수 있으니 제발 부디 자가격리하면서 지금 행정당국에서 연락 오는 거 받고 가서 네. 검사받고 치료받기를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의료진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사사건건에서 연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 분들 또 현장의 공무원분들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네. 대구 경북대 인턴분들이 네, 문자 하나 볼까요? 교수님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이분들이 현장에 있다가 확진자가 나와서 인턴들이 2주간 격리에 들어간 지 한 일주일 됐는데 우리가 여기 자가격리하면서 놀고 있긴 그러니까 현장으로 다시 가게 해달라 이렇게 문자를 보냈나 봐요. 이게 기사화됐어요. 네. 그 엄현규 경북대병원 교수한테 이제 그 우리 인턴 대표가 네. 문자를 보낸 건데. 그러니까 우리 이 인턴들이군요. 네, 인턴들이 이제 보냈는데 네. 우리 이제 증상 없다고 나왔으니까 우리 다시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 현장으로 가게 해달라. 네네, 우리 네. 동기들이 지금 너무 힘들다. 그 동기들만으로 못 보겠다. 돌아보내달라라고 이렇게 호소를 한 건데 네. 이제 뭐 아직 그 격리 기간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충심은 알겠지만 이 그 병원장은 또 메시지를 보고 또 눈물도 흘렸다고 해요. 이 인턴들의 그런 마음이 얼마나 그 감동적인지 복귀시켜 달라는 이 호소가. 네. 그래서 이런 간곡한 부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진도 계속해서 대구 경북 지역에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205분의 자원자가 나왔습니다. 의사 11분, 간호사 100분, 간호조무사 34분 등 포함해서요. 네. 그리고 이제 의사협회에서도 대구로 의료 지원단을 이렇게 접수된 즉시 파견한다라는 지침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게 내려가면 바로 이제 투입되는 건 아니고요. 네. 거기 지금 선별 진료소를 짓고 있어요.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이분들이 파견이 되면 하루 내지 이틀 정도는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투입되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이제 모집 인원이 간다고 하면 내일쯤 혹은 모레쯤이면 이 일을 할 수 있고 또 네. 그 사이에 계속해서 모집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저희도 특보 때마다 계속 좌상단에다 공지를 하고 있어요.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현장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이런 의료진들의 어떤 수고를 바탕으로 네. 현역 의료진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 손길을 내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 네. 경북 쪽으로요. 그제부터 받았습니다. 네. 그제 하루보다 어제 하루에 훨씬 더 지원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의사 11명 등 200여 명. 물론 공공의료기관 분들은 거의 다 차출돼서 지금 내려가 있고, 네, 관련 의료진들은 그러니까 민간 의사나 간호사분들, 간호조무사분들의 요청을 받고 있는 건데, 네, 하루새 또 200여 명이 지원했다는 겁니다. 김강립 차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2월 24일부터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기 진단과 치료에 봉사할 의료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9시까지 지원한 인력은 의사 11명, 간호사 100명, 간호조무사 32명, 임상병리사 22명, 행정직 40명 등 총 205명입니다.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직도 더 많은 의료인들이 필요한 만큼 뜻있는 분들의 신청을 당부드립니다. 교수님, 이분들에게 물론 정부는 계속해서 문 대통령도 그렇고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 아끼지 않겠다. 혹시 현장에서 뭐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거나 뭐 들으신 건 없으세요? 네.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시스템이 검사 자체를 다 의사가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사가 부족한데 네. 검사 받아야 될 사람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훈련받은 간호사나 임상병리사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지금 저희가 제언을 드리고 있고요. 네. 아까 이제 그게 인턴 법이나 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아까 이제 인턴들 얘기도 나왔는데 네. 확진자가 한 번 왔다 가면 의료기관이 폐쇄되고 네. 같이 있었던 의료진들이 2주간 격리되고 아무 일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정작 필요한 중환자들이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자꾸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네. 좀 적절히 할 필요 있다. 만약에 그 주변에 있었던 의료진들이 충분히 마스크를 쓰고 보호장구를 다 하고 있었으면 2주간씩이나 격리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네. 제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경북 지역, 대구 경북 지역 의료진들에 대한 SNS의 응원 이야기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네, 그 중에 몇 개 볼까요, 또? 네, 이건 아마 어떤 학생인 것 같은데요. 힘내라 대구 경북. 고마워요 질병관리본부. 네, 최전선의 의료진들. 계속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정은경 본부장 이렇게 누군가 그려서. 네. 이거는 이 밑에 사진이 저거예요. 두더지 잡는 사진이 잘렸는데 그죠? 두더지가 바이러스로 바이러스 잡는 표현돼 있고. 정은경 본부장 사진이라 누가 이렇게 캐리커처를 하셨어요. 그래서 잡아왔는데 저희가 이거는 태권도 도자인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우리 의료진들에게 현장의 의료진들에게 격려하는 글들 다 썼군요. 이거는 우리 정부 관계자 의료진 모두 잘하고 계세요. 힘내라 대한민국이라고. 네. 네, 이 사진까지. 네, 보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어제 정은경 본부장 허탈하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굉장히 잘 잡아오다가 어느 날 팍 이렇게 확 이게 급증했잖아요. 네. 그 말인 거죠, 문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저희도 지역사회 감염도 있을 거고 어느 정도 확산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네. 이런 이제 신천지교회나 대남병원처럼 한꺼번에 이제 유행이 크게 나타나고 또 취약한 곳이 나타나면서 사망자가 급증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던 와중에 네. 좀 맥이 빠지지 않았느냐 안타까움을 표시하신 것 같아요. 네. 잘 우리 이겨내고 있습니다. 메르스 네. 사태 때를 다시 기억을 좀 되돌이켜 보면요. 그때는 이제 병원 내 감염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 경험을 가지고 이번에는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다는 거죠, 초기에. 근데 종교기관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환자가 증가할 거라고는 우리 감염병을 과거에 이제 그 퇴치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패턴과 유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이 사실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것이지만 앞으로 감염병을 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전문가분들하고 제가 계속 토론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점은 우리가 메르스에서 배웠거든요. 우리 계속 보완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교수님. 그죠? 그렇습니다. 네, 하나하나. 네. 마스크 이야기하겠습니다. 김 기자 마스크 사봤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어디서 사요? 오늘 아침 살 수는 제가 있어요? 약국 2군데 갔는데요. 네. 들어가자마자 제가 마스크 찾으러 온 사람처럼 보였나 봐요. 네. 몇 마스크밖에 없어요 하더라고요. 저는 어제 3,500원에 샀는데 사셨어요. 네, 그건 되게 편의점에서. 운이 좋으신 케이스 같습니다. 그리고 KF 그 농도가 좀 높은지는 한번 보셔야 돼요. 94나, 네. 3,500원. 비싸긴 한 거예요. 예전에 한 1,000원 하지 않았어요? 1,000원, 1,500원 했던 것 같은데 1,300원 3,500원.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그 인터넷 사이트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가 봤어요, 여러 군데. 근데 KF94가 온라인으로 50개, 못 산다는데요? 그 50개가 들어가 있는 게 24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에 그런데 비해서 한 2배 정도 가격이 그걸 올랐다고 볼수 사신다는 대구 있거든요. 경북 지역 분들은 사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살 누가 수밖에 사? 없는. 20 몇만 원에 이걸 누가 사는데 대구 경북 지역 분들 사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 네. 처해 있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정부 오늘, 대책이 나왔죠? 네, 정부 대책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0시부터 시작됐어요. 마스크 수출은 이제 원칙적으로 금지가 됐고. 아예 안 됩니까?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생산량, 우리 국내에서 만드는 생산량의 50%는 농협이나 우체국이나 이런 쇼핑몰, 공영 쇼핑몰로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판매를 공적인 곳에서 절반 판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마스크에. 예, 예. 네. 그래서 오늘 오전부터 지금 들어오기 전까지도 계속 실시간 검색어 1, 2위가 우체국 쇼핑몰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가격을 정부가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예, 예. 쿠팡이나 뭐 11번가 이런 데서야 시장 원리에 따라 정해지니까. 부른 게 값이니까요. 그럼 우체국 이런 데서 한 1,000원 받겠다 이런 거예요? 예, 그 단가는 이제 나와봐야겠지만 네. 왜 나와봐야 된다고 하면 이게 이제 빠르면 내일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체국 쇼핑몰에서는 이미 공지를 했어요. 내일도 어렵고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농협 팔고. 하나로마트 이런 곳이고요.
이 약국도 일부 그런데 일단 네. 우체국 쇼핑몰은 3월 초순에 가능하다라고 공지를 이미 했어요. 근데 나머지 이제 농협 하나로마트 정도에서 뭐 내일 그리고 약국에서도 그렇고 이런 공적 판매처에서부터는 내일부터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쪽에 네. 우선적으로 500만 개가 먼저 공급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100만 개 수량의 마스크가 대구 경북에 먼저 이제 보급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스크 사용과 관련해서 정은경 그 본부장이 오후 2시 브리핑 때 좀 강조한 부분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쓸 때 제대로 써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좀 이렇게 그러니까 입에 걸치거나 네. 뭐 코 밑으로 내리거나 뭐 턱에 받치거나 이거는 마스크 안 쓴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다 가려주시고 불편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그 KF 이런 마스크가 없다. 그럼 면 마스크라도 하다못해 하는 게 좋다는 거고. 그 마지막 하나는 재사용 관련된 질문이 나왔어요. 재사용. 썼던 네. 거 다시 써도 되냐? 한 번 쓰고 버려야 되냐? 그동안 이제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염 정도를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사용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일부 재사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지침을 네. 검토해서 발표할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부 신문사에서 왜 우리 구독 저거 사례를 좀 볼까요? 네. 이거는 조선일보고 이건 뭐예요? 아, 미리 자동이체 해주면 우리 구독자분께서 또 있습니까? 중앙일보도 마찬가지고 지금 빈축을 사고 있나 봐요. 네. 일종의 뭐 마스크 끼어 팔기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인데요. 이거 기업들이 이걸 마케팅에 이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국민들한테 오히려 기업도 역효과만 아니고 참 불러. 언론사잖아요. 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정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역 대책은 굉장히 열심히 잘 만들고 또 네. 상황 발생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또 방역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근데 마스크가 부족해가지고 국민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 사실 한편으로 보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지금 그 긴급 수급 조정 조치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일반 시중에 풀리는 마스크들을 한 절반 정도, 500만 개, 600만 개 정도를 지금 통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가급적이면은 시중의 약국에서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리고 농협이나 이런 것들 판매처를 다양화해서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마스크를 사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런 부분을 정부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언론사들은 아마 그 전에 다른 일로 사놓은 이번에 매점 매석한 게 아니고 사놓은 마스크를 마케팅에 일부 이용한 거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을 때 예를 들어 SK텔레콤이 LG텔레콤에서 SK텔레콤으로 옮기는 분들께 마스크 10개 드립니다. 이런 마케팅이 되겠습니까? 욕먹지. 일반 업체도 끼어 팔기 하고 있어서요. 당국에서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때문에 네. 이런 거는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네. 우리 주변 국가들이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점점 입국 규제하거나 제한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대구 경북에서 오시는 체류했던 우리 국민이나 외국인들에 대해서 입국 제한을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 시작한 거예요? 그 일본 외신이 보도를 네. 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에서 거부할 방침을 굳혔다라고, 그러니까 시행을 한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보도에 따르면은 그 아베 신조 총리가 네. 아베 총리가 본부장을 대구 맡은 경북에 있었다는 네네. 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체크하는 게 있겠죠. 네네네. 입국할 때. 네, 그러니까 입국 제한 대상을 이렇게 두기로 했답니다. 일본 입국 신청 2주 이내에 네. 2주 이내에 대구 등을 방문한 외국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그쪽을 갔다 왔던 외국인은 입국 제한으로 두겠다는 방침을 일본 외무성이 굳히기로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감염증 위험 정보 사례를 새로 지정을 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워낙 큰 땅이라서 그런데 산둥성 이런 데서 일부 지역은 한국 사람 들어오면 그러니까 비교적 청정한 지역, 한국 사람 들어오면 2주간 격리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항공기에 들어오면 그냥 네. 무조건 2주 동안 격리 조치한 다음에 증상 발현되지 않는 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원래 갈 목적지로 돌려보내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도 지금 중국에서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했을 때 후베이성 2주 동안 거쳐오는 그 지역만 얘기를 했잖아요. 네. 한국 사람 전체를 다 이런 식으로 취급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중국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 성은 이런 방식들을 지금 도입하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네. 심지어 베이징 같은 경우에도 거주위원회라고 중국에는 있는데 우리 아파트 뭐 무슨 위원회 같은 그런 거 비슷한 주민위원회 같은 자치위원회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거기에서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뭐 이런 방안도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늘 밝혔는데 중국
중국과 상호주의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중국 전역에 있는 입국자들 막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도 이 상호주의 정신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러면은 다 막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외교는 네. 서로 간의 상호주의니까. 그럼요. 네. 우리가 흔히 뭐 우리 경제의 4분의 1이 중국이다. 교역량이 4분의 1이니까 그렇지만 그 말은 중국한테도 우리가 중요한 카운터파트 아닙니까? 네, 그럼요. 네. 여전히 지금 늦게라도 중국인들을 전부 막아야 한다. 중국을 통한 외국인들을 전부 막아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정은경 본부장 이야기 잠깐 들어보고요. 교수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지역사회 감염의 위험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해외에서 유입되는 거를 차단하는 것보다는 지역 내의 감염에 더 집중해서 방역을 하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복지부 장관 박능호 복지부 장관은 그러니까 31번째 환자 이후 급증한 이후에 중국에서 와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을 막을 때는 아니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국회에서 한 말입니다. 네. 예, 실제로 그 31번 이전까지 30명 환자를 봐도 주로 이제 중국에서 특히 우한이나 후베이에서 온 한국인이 네. 주로 이제 감염원이었고요. 중국인이 아니고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근데 그분들 입국 날짜를 보면 19일에서 24일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광둥성에서 오신 31일 날 들어오신 분이 있고 대부분은 한참 이전에 들어오셨고 중국인 관광객으로 온 분은 2분밖에 없었고 그분에 의한 추가 감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중국에서 나오실 때 검역을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검역을 받고 또 이제 뭐 위치 추적 앱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막는다는 거가 추가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 좀 의문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외 소식 한 잠깐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란에서는 방역 대책을 지휘하던 보건부 차관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데 영상 준비됐으면 볼까요? 네. 24일 이란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장에 정부 대변인하고 보건부 차관인데 보건부 차관이 몸이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나 봐요. 땀을 닦고. 네. 결국 이 차관이 기침도 하고. 차관이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았나 봅니다. 격리됐고요. 네. 참. خواهیم شد مطمئن باشید که ما کرونا رو شکست میدیم مطمئن باشید از ته قلب اینو میگم مراقب خودتون باشید 여기까지요. 네. 이란은 확진자가 95명인데 사망자가 16명이나 되고요. 이탈리아도 김 기자, 이탈리아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죠. 유럽에서 지금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나라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그래서 외곽 지역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지금 상당히 그 긴장을 하고 있고요. 네. 이탈리아 같은 경우 확진자가 322명, 사망자가 11명, 치사율이 한 2~3% 된다고 합니다. 네. 비율로 따지면요. 그래서 네. 이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바이러스가 이탈리아에서 롬바르디아라는 주 그리고 베네토 주 이 두 거점 지역의 위주였는데 점차 거기서 벗어나서 확장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서 상당히 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마무리해야겠습니다. 교수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코로나 모양의 이 감기 바이러스가 7번째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5번째가 메르스, 사스가 먼저 사스, 그다음에 6번째가 메르스, 네. 이번이 7번째. 7번째인 거죠. 네. 네. 감기 바이러스인데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8번째, 9번째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게 올지 모르지만 온다는 건 확실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7번째 코로나 그 왕관 모양의 감기 바이러스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겁니까? 우리 인류 역사에서 바이러스 감염에서 자유로웠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감염을 이겨내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연대하고 응원한다면 이런 어려움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면역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 본인 스스로 기저질환이 있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스스로 좀 조심하면 이제 사망률을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 분 패널 수고하셨고요. 특집 사사건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